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공업 어제 1000만 거래량 돌파가 좋은 기점이 된 것 같습니다. 전일 도지형 캔들 모양에서 방향성이 좀 애매했는데 일단 오늘은 4% 가까이 이렇게 회복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죠. 역시 지루하고 지칠만 하면 한 번씩 탄력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이 두중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불과 1년 전과 현재 두산중공업의 기대감은 180도 달라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망세에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영상에서는 긍정적인 요소와 레포트 자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 작년부터 꾸준하게 리뷰를 드리고 있고, 지난 7월부터는 텔레그램 무료방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 메신저를 통해서 매일 두산중공업 실시간 이슈라던가 브리핑 이렇게 좀 잡아드리고 있고, 실시간 시장 분석과 함께 좋은 종목들도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1월달 낙폭에 이어서 2월달, 3월까지 변동성이 큰 시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불확실성이 존재하면서 주식 투자하기엔 쉽지 않은 이런 시점인데, 급등주도 좋지만 바닥에서 느리게 가는 종목들 또 좋은 매수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소개를 드렸던 덕신하우징 오늘 시세가 붙으면서 1차 7% 정도 이렇게 좀 수익 청산을 도와드렸고, 나머지 물량은 한 4% 이상 현재 홀딩 중에 있습니다. 느릴 순 있지만 크게 손실 안 보고 수익 챙겨갈 수 있는 방법이 시간이 지나면 더 큰 이득을 좀 챙겨줄 수 있습니다. 유한타 증권사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로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고, 서브 계좌는 유한타 사용하셔서 좋은 인연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시장에 대한 리뷰를 드리고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종목도 중요하지만 이 종목이 속해 있는 섹터와 테마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하셔야 또 좋은 투자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날그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체크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간밤에 미 3대 증시는 유가 급등에 따르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감에서 또 시장이 반등을 했었는데, 또 이런 변동성이 하루하루 커져가는 미 시장입니다. 글로벌 정세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역시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악화가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또 금리 인상, 여기에 또 물가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여기에 좀 경기 침체까지 이렇게 나와주면서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동반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불확실성이 시장에서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올해 들어와서 러시아 전쟁에 수많은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나오면서 힘든 장을 계속 경험하고 계신 겁니다. 개별적으로 종목들이 좀 손실이 많아진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럴 때일수록 더 차분하게 하락장을 견디고 또 경험을 해보셔야 상승장도 앞으로 만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국내 중시도 최근 상승에 따른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의 이제 장기화 부담으로 초반에 이렇게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막판에 계속 올라가면서 지수를 이렇게 끌어올린 모습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0.2%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은 0.13% 하락이 되었습니다. 거의 보합권에서 좀 움직였다라고 보실 수 있고, 막판에 코스닥은 이렇게 또 플러스 전환을 하기도 했죠. 수급 같은 경우는 여전히 장 초반에 외인들의 이런 매도세 그리고 기관들까지 이렇게 합세를 하면서 코스피는 금일 이렇게 4,700억 순매도, 코스닥은 2,200억 순매도, 코스닥은 820억, 기관은 또 300억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1218원으로 올라오면서 국내장은 외인들이 들어오기엔 더한 메리트가 좀 없었습니다.
뭐 흐름이 좋은 종목들도 상승 고점 대비 꺾이는 모습도 있었고, 반대로 안 좋았던 이런 종목들은 더 하락폭을 이어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원전 테마는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또 테마 중에 하나인데, 어제죠. 두산 블록딜 이슈로 인해서 뭐 마이너스 8%로 출발은 했지만 이렇게 마이너스 5%대로 마감이 되었는데, 반대로 두산중공업은 4%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좀 반등하기 위한 고개를 살짝 들어 주었습니다. 고점이 6% 가까이 이렇게 가면서 윗꼬리를 길게 형성을 하면서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재차 23,000원에 가깝게 좀 오른 건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일은 산업부에서 또 인수위에 또 업무 보고를 했죠. 탈원전 정책 폐지 기조에 맞는 뭐 신한울 발전 이제 3, 4호기 공사 재개 시점, 그리고 현재 가동 원전의 수명 연장, 원전업계 활성화 방안들을 거론했고, 동시에 원전 진흥 세미나까지 좀 열리면서 좀 본격적으로 원전에 대한 정책 좀 영향권이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요즘 원전 테마가 괜찮은 흐름에서도 두중은 그동안 가지 못해서 답답한 이런 흐름이었는데,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 뭐 시가총액이 몇 배에서 몇십 배 좀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과 똑같이 15%에서 20% 급등을 가는 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보셔도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 뭐 3.8%면 뭐 괜찮은 반등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차례대로 시가총액 큰 종목부터 제가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뭐 밑에 종목으로 갈수록 또 단기 공매도, 중기 공매도에 대한 이런 부담들이 좀 내려가고 있는데, 두산중공업은 역시 단기 대응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기대감 살려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간단히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메인이 72,000주가량 순매수, 그리고 개인이 56만주, 프로그램이 14,000주 이렇게 순매수가 되었고, 기관만 또 69만주가량 순매도를 했습니다. 한창 뭐 주가가 뭐 5%, 뭐 6% 가까이 고점까지 올라갔을 때 외인 같은 경우는 25만 주 순매수가 되었고, 기관도 한 10만 주 가량 순매수,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30만 주 이상 이렇게 순매수를 늘려 나갔는데, 장 마치고 보니 대부분 이렇게 매수세가 좀 약해지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금융투자가 또 84만 주나 좀 던지면서 쭉 보시면 15일 연속 기관의 이제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투신이 뭐 6만 9천 주가량 유입이 되었고, 연기금 최근 매도하는 이런 방향에서 이틀 동안 14만 주 이상 들어와 주면서 뭐 이틀 동안 거의 4% 이상 또 주가를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연기금은 지난 3월 10일이죠. 큰 매도 물량 이후에 또 매수세, 그리고 다시 매도세, 뭐 연 이틀 다시 매수세로 전환되는 흐름, 또 앞으로 이어질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뭐 요즘에는 외인과 개인은 나름 꾸준하게 좀 들어오는 이런 수급 동향인데, 기관은 계속해서 이탈이 되고 있죠. 반대로 기관 투자자가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외인과 개인이 좀 들락날락하는 수급이 훨씬 안정적일 수 있겠습니다. 공매도 보시면 수량은 179만 주로 다시 이렇게 100만 주를 돌파했습니다. 거래량이 오늘 1,700만 이상 나와주면서 공매 비율 한 10% 이렇게 비례해서 179만 주까지 좀 늘어났고, 뭐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공매 비율은 10%대를 좀 유지 중에 있습니다. 3월 21일 공매 잔고 수량 같은 경우는 2,122만 주로 그 전일이었던 18일 대비했을 때 20만 주 가량 또 플러스가 좀 되었고, 아마 4월달 1WR의 신규 상장 이때까지는 좀 공매도 계속 비슷한 수치를 이어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차 거래 좀 확인을 해보면 신규 체결량이 750만 주로 확 늘어났고, 뭐 상환도 640만 주로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차익 부분인 한 100만 주 가량이 또 잔고 수량이 이렇게 늘어났고,
잔고 금액 같은 경우도 1조 3,400억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대차 잔고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신규 대차 체결량이 좀 늘었고, 이런 꾸준한 감소세에서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늘리려고 할지 좀 중점적으로 체킹을 해 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좀 이슈를 체크를 해볼게요. 7번째 체코 찾은 한수원 사장, 원전 사업 수주에 총력을 가하겠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신규 원전 사업 수주를 위해 7번째 체코를 찾았다. 체코 정부의 최종 입찰안에서 발급 시기에 맞춰 공격적인 수주 활동에 나선 것이다. 체코 프라하에서 체코 상공회의소와 APR 1000 공급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고, 이 행사에는 체코 정부 인사와 원전 관련 공급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전기술, 한전 KPS, 두산중공업, 대우건설, 팀코리아는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의 우수성, 현지화 전략에 대해 발표를 했고, 특히 수주 전에 체코 측이 제시할 노형인 APR 1000의 유럽 사업자 요건 인증 진행 현황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APR 1000은 기존에 입증된 APR 1400 기술을 토대로 체코의 기술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발전시킨 노형으로 올해 하반기 또 인증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 사장은 현지 공급사 대표들과 기자재 공급 및 운영 정비 등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신규 원전 사업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체코 정부에서 현지화를 중요한 평가 요소로 고려하고 있는 만큼 본 입찰 시작과 함께 공급자 초청 행사를 개최하게 돼 의미가 있다며, 양국 기업 간 협력을 구체화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체코 원전 같은 경우는 좀 올해 연말쯤 11월이나 12월 좀 입찰이 마무리가 되고 2024년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배제된 이렇게 3파전에서 만일 수주를 한수원이 따내게 된다면 원전 1기당 두산중공업이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수주 규모는 1조 5천억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주를 다 한다면 3조 원 가까이가 되겠죠. 앞으로 4월 말 기존대로 계약이 되어 있었던 이집트 원전 수주 이제 최종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좀 지금 러시아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좀 문제없이 진행을 해야 되고, 순차적으로 올해 또 인도가 2기 원전을 발주할 예정이고, 23년에는 또 사우디가 또 2기, 그리고 24년에는 체코가 1기에서 2기, 25년에는 폴란드가 또 6기 정도 발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비해서 전체적인 이런 부분, 경쟁력이 좀 유럽에서 떨어질 수는 있으나, 1기라도 한수원이 따낼 수 있다면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우리의 기술력을 다시 좀 해외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핵심이죠. 좀 유안타 증권에서 나온 레포트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두산중공업은 레포트가 잘 안 나오는 회사이기도 한데, 이렇게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볼 때마다 쉽게 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성이 좀 무궁무진하다라고 볼 수 있고, 아니면 밑바닥에서 다시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이런 회사, 좀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는 시점이라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페이지 수가 좀 많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전환의 핵심, 원자력, 풍력의 제조업체다. 되살아난 원자력 투여, 풍력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 내용이 많아서 빨리 좀 읽을게요. EU 텍소노미의 조건부 승인으로 원자력에 대한 글로벌 인식이 변화했고, 재점화된 신규 원전 수요는 2022년 13기가와트에서 2037년 96기가와트로 성장할 전망, 시장 점유율은 20%로 추정, 단기적으로 신한울 3, 4호기 주기기 납품 및 수명 연장 임박 원전에 대한 교체 설비 수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국내 베트남 해상풍력 터빈 수요 또한 수혜가 가능하고, 국내 해상풍력 터빈 시장은 보수적으로 20조 원 규모를 전망. 22년 현재 베트남 풍력 발전 용량은 현재 0.3기가와트에 불과하지만 2025년 11.8기가와트,
2030년 18기가와트로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 동사는 베트남 현지 유일한 중공업 사업자로 독점적인 지위를 점유하고 있다. 두산 비나인가요? 또 이제 동남아 쪽에서 또 활동하고 있는 또 자회사가 있죠. 탄소 중립으로 맞춤형 사업으로 변화, 두산중공업은 원자로 핵심 기자재 및 발전 설비 주단조 제조업체로 세계 최대 출력 17,000톤의 수용 중량 650톤, 고중량 프레스 및 숙련된 제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풍력 터빈, 가스 및 수소 터빈, 담수화 플랜트, 탄소 포집 기술 도입 등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기자재 제조업체로 진행을 하고 있다. 뭐 오늘 기사도 나왔지만 가스 터빈 국산 1호고 이제 출하식이 좀 있었습니다. 270메가와트급으로 성능 시험까지 마쳤고 대형 발전용 터빈으로 약 25만 가구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는 또 발전용 가스터빈 기술을 보유한 5번째 국가 그리고 5번째 기업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수주잔고 8.9조 원, 괌 복합화력 6천억, 엘다바 이집트 6천억, 사우디 주단조 공장 1조 원, 창원 연료전지 5천억, 담수 플랜트 3천억, 가스터빈 3천억 등 온핸드 신규 수주 및 유지보수 3조 원 확보, 신재생 관련 8천억, 또 미국 웨스팅하우스 SMR 기자재 2천억 등 추가가 될 예정이다. 2023년부터 26년 연평균 10조 원 규모로 성장 및 에너지 관련 사업 비중을 확대할 전망이다. 수주가 좀 다가온다. 두산중공업 2022년 수주 목표는 8.9조 원으로 제시를 하고 국내 해상풍력 주력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수주 및 신규 복합발전, SMR 기자재 등 수주가 연내에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전 관련 공약 최대 수혜,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에서 한미 원자력 협력 관계를 동맹으로 격상시키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이상의 수주를 공약했다. 만일 실현된다면 약 15조의 원자로 주기 수주가 예상이 되고 현재 논의 중인 국가로 2024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코, 폴란드 등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한 인도 등이다. 이외에도 사우디, 미국 등과 발전소 설계를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국내에서는 후보지였던 영덕에 2기에서 4기 정도가 예상이 된다. 아마 그래도 신규 국내 원전은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은 EDF, 웨스팅하우스 등 주기기를 납품해왔기 때문에 한수원 수주 외에도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 단적으로 실적에 영향을 줄 공약으로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가 있고 두산중공업은 과거 신한울 3, 4호기 주기기 등을 제작하다 지금까지 제공품 상태로 보유하고 있다. 설계 연한이 임박한 고리 3, 4호기 등의 수명 연장 또한 기대할 부분이다. 원안위는 계속 운전의 허가 여부에 방향이 갈린다. 운영 허가 승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안위의 허가가 필요하다. 대형 원전 제조 역량은 SMR에서도 1등, 두산중공업은 100기가 넘는 원자로 주기기 등 증기발생기를 제조해왔다. SMR은 모든 원자로 구성품이 일체형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원조보다 원자로의 크기는 더 크다. 반면 내부 구조물은 복잡하여 기존 제조 기술을 적용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다. 수십 년간 원전 기술의 발전과 기업의 역사를 함께 했고 특히 원자로 핵심 부품의 용접성 평가 및 모델링 기술을 또 공동 연구 개발을 했고 SMR 제작에 필요한 여러 이런 방법들 신기술의 또 도입에 선제적으로 나섰다. 유스케일 파워는 초도기 제작 시 처음에는 자국업체 우선 방침에 따라 미국의 BWXT를 선정했으나 두산중공업의 제작 기술을 높이 평가하며 지분 투자를 제외했고 기자재 공급을 획득에 성공했다. 올해 2천억 이상 좀 수주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성장 동력, 풍력터빈 또한 중요한 이런 시장이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베트남 또 유일한 중공업 사업자로 국내 글로벌 해상터빈 트렌드는 대형화이지만 국내 바람자원을 변동성이 커 특화된 터빈이 유리하다. 두산중공업은 8메가와트 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정부와 합작해 이미 전남의 국가풍력실증센터에서 시제품을 실증하고 있고
국내에 최적화된 제품을 글로벌 풍력터빈 OEM 대비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현재 국내에서 8메가와트 터빈을 제작할 수 있는 업체로 또 유일하다. 그러나 시장 진입하려는 경쟁자가 많아 또 주의할 부분이 있기도 하다. 이렇게 좀 나와 있고, 두산중공업은 베트남 생산법인을 베트남 풍력 시장 및 동남아양 터빈 진출 기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베트남의 유일한 중공업 생산자 지위를 활용하여 시장을 선점하면 납품 실적과 브랜드 가치 제고가 동시에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습식 탄소 포집. 원재료에서 이산화탄소가 유래하며 배출량 감축이 어려운 분야에서 탄소 포집의 수요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여기 리포트에는 원전이라던가 풍력, 석탄, 가스터빈, 이런 부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소개가 되어 있지만, 석탄이라던가 원전, 수소, 또 이런 주단조 폴렌트 사업을 기본으로 또 해수 담수화, 폐자원 처리 사업, 그리고 ESS, 폐배터리, 또 원전 해체, 원전 관리 등등등 해서 엄청 많은 사업들을 좀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탄소 중립을 목표로 원전과 그리고 친환경 이제 에너지 사업하면 두산중공업이 첫 번째 회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시 좀 정상 궤도에 올라탄 이런 흐름인데, 찌라시로 나오고 있는 물적 분할에 대한 부분 좀 안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차트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죠. 이렇게 애매한 도지형 캔들에서 오늘은 좀 반등세가 나와주면서 22,700원까지 좀 시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고점이 23,150원으로 23,000원대를 좀 유지했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다시 좀 공격적인 이런 매수세가 들어와 준 거에 만족감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좀 음봉의 거래량을 지속 감소세에서 좀 어제 1000만의 양봉 거래량을 돌파한 이후에 오늘 거의 1770만 가까이 더 큰 거래량을 뽑아내면서 다시 주가를 5일선과 11선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거래량 대비 오늘 오랜만에 나온 반등 흐름에서 좀 윗꼬리도 아쉽기는 하지만 긍정적인 요소를 체크할 수 있었고, 한 번에 또 이렇게 크게 급등을 해버리면 이런 조정세가 또 길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3%에서 4% 정도 꾸준하게 좀 우상향하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 좋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 반등을 하는 김에 23,000원까지 좀 높여놓고 여기서 좀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구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할 수 있고, 그래도 이번 조정 구간에서 하방으로 21,000원은 깨지 않고 지켜나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기분 좋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히 차트적으로 말씀드린 건 없고 현재 구간 관망을 하면서 23,000원 변곡점 돌파, 그리고 25,000원, 26,000원 좀 목표를 가지고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매는 2만원까지 좀 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액션을 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산중공업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어려운 시장 이겨내고 수익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영상 초반에 전화번호나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